자, 142페이지, 자, 무효와 취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무효 하나, 취소 하나,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자, 한 장 넘겨보시죠. 144페이지. 자, 무효하고 취소하고,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우리 교재에는 145페이지와 무효와 취소 이렇게 표가 있는데, 이걸 먼저 보지 마시고요. 이걸 먼저 보지 말고, 자, 무효를 정리하고 취소까지 다 정리를 끝난 다음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46페이지 가보시죠. 146페이지에, 자, 법률의 무효, 이렇게 돼 있죠. 그 강의 노트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아마도 그쪽 업체에서도 그 설 연휴 때문에 일을 못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가면 일단 그쪽에서 작업은 대로 이게 바로 찍을 수는 없고, 왜냐면 거기는 이게 민법 전공자가 아닐 거 아닙니까? 엔지니어지 그냥. 그러니까 제가 받아가지고 교정을 해야 되죠. 교정을.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필요하고 아마 본격적인 건 2월 달부터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게 나오면 우리가 3월 달부터 아마 이 강의 스케줄이 요약집하고 지금 병행한다고 요약집 수업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강의 노트와 요약집을 병행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아마도 강의 노트로 대로 판사할 거고, 다시 요약집 가지고 확인하고, 지금은 판서로 수업하고 기본서로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강의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1, 2월 달은 판서하고 기본서로 확인했다면 3, 4월 달은 판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판서는 또 해요. 근데 단지 이제 기초를 다뤘던 부분은 빼고 이제 판례가 더 많이 붙겠죠. 그리고 요약집으로 확인한다. 그러니까 아마 강의 노트가 나오면 적긴 적어야 될 거예요. 그래도 그림 같은 건 여러분이 그려야 될 텐데 양이 확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2월 달부터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아시겠죠? 자, 146페이지, 자, 무효 시작합니다. 자, 무효의 의의 그랬는데, 자, 무효란, 자, 성립된 법률 행위에 대해서, 자,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 자,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무효라 그래요. 자, 말을 바꿔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자, 무효가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취득을 하지 못하는 걸 무효라 그래요. 자, 유효다. 몇 가지 해줬잖아요. 자, 효력이 있다, 효과가 있다, 무슨 득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유효. 그러면 반대로요. 효력이 없다, 효과가 없다, 무슨 득 할 수 없다, 취득할 수 없다, 무효. 그러면 시험에 나온다면 100% 얘입니다, 얘. 그러니까 무효라는 말은 자, 뭐가 됐는데? 성립이 됐는데, 무슨 말이죠? 계약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사유로 너희들 취득하지 못해. 이게 무효지. 그러니까 이제 말을 바꿔보면, 자, 처음부터 불성립이다. 불성립. 자, 그렇다면 여기다는 무효라는 말, 취소라는 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돼요. 일단 계약이 됐어야 된다. 어려운 것만 나온 게 아니다. 알겠죠? 자, 어떻게 나온다고요? 성립 또는 불성립된 법률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시키자는 걸 무효라고 한다면 틀린 거지. 무슨 립 돼 있어야 돼요? 성립. 자, 두 번째가, 자, 무효에 이제 종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자, 절대적 무효라는 게 있네요. 자, 절대적 무효, 그리고 자, 상대적 무효. 자, 왼쪽이 말이죠. 왼쪽이. 자, 왼쪽. 자, 여기가 원칙입니다. 자, 왼쪽에 적는 것들이. 그리고 자, 오른쪽이 뭐가 되는 거고, 예외. 그러면 다 말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절대적으로 한 글자로 바꿔보세요. 다. 무효는 뭐예요? 다 뭐 못해요? 취득 못해요? 이걸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그러면 상대적은 자 다가 아니라 특정한 사람만 무슨 등 못해요? 취득을 못해요. 이걸 상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어떻게 이제 지문장단을 칠 수가 있냐면 앞으로 이게 그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절대적 무효세를 암기할 게 아니라 그런 스타일의 문제는 없다고 봐야 되니 자 그러면 절대적 무효는 지금 다 뭘 못하는 거예요? 취득을 못한다면서요. 그러면 보나마나 자 우리가 공부한 것 자 선의의 제3자라는 걸 배웠는데 선의의 제3자가 보호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보호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취득 아닙니까? 그러면 선의의 제3자가 보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지. 저는 몰랐으니까 저는 취득할래요.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다 취득할 수 없는 건데. 그러면 자 상대적 무효는 이제 말 바꿔볼까요? 자 선의의 제3자가 보호가 되는 무효가 있다니까요. 그걸 무슨 적 무효라고 그래? 상대적 무효. 자 여기 봐보세요. 자 반사회적 행위를 했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절대적 무효. 그 누구도 뭐 할 수 없습니까? 취득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 근데 통정의 표시 무효 아닙니까? 통정의 표시를 했다. 당사자는 취득을 못해요. 근데 누가 나타나면 선의 잠자 했잖아요. 비진이 통정의 착오 세강박. 그래서 선의 제3자가 보호가 되는 경우가 있다야 있다. 그러니까 자 그게 비진에서 그렇고요. 비진이 그리고 어떻게 통정 허위 표시가 그렇고요. 통정 허위 표시 그리고 자 착오에서 그렇고요. 착오 그리고 자 사기 강박 자 그리고 계약 해제에서 선의 제3자가 보호되는 경우가 있다. 잠깐만요. 공부를 이제 해가다 보면 우리 수험생들은 선의 제3자만 나오면 가슴이 싱쿵싱쿵 하나 봐. 그러니까 선의 제3자만 라는 말이 보면 무조건 보호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제3자가 선의일 때 보호가 된다는 규정이 있을 때만 보호가 되는 거라고. 그 규정이 얘라니까요. 비진에서 그렇고 비진 나와 있고 통정이 그렇고 착오가 그렇고 사기강박 그렇고 계약 해제가면 이 내용이 납니다. 자 비통착사해 시작. 비통착사해 이 경우만 보호가 된다고요. 선의일 때.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아무리 제3자가 선의이더라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야. 됐나요? 제3자가 선의일 때 보호가 된다가 무조건이 아니라 어디만 그렇다고 시작. 비통착사해. 입 벌리세요. 시작. 비통착사해. 마지막입니다. 전말의 마지막. 3월달부터 이런 수업 없어. 이런 강의 안 해줍니다. 자, 다시 보세요. 자, 가방우라고. 자, 둘이 짜고서. 자, 가장 매매. 자, 등기 이랬단 말이에요. 자, 매매. 자, 칠판 좀 봐봐요. 자, 얘가 이거 위조한 거죠. 자, 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득할 수 없다를 뭐라 그래요? 무효. 맞죠? 다시. 통정의 표시 뭡니까? 예, 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효. 맞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이 상태에서 무효라는 말이 같은 말이 무권리자예요. 무권리자. 자기 게 아니잖아요. 취득할 수 없는 게 무권리자지.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무권리자란 말이에요. 무권리자. 그러면 비교 좀 해보세요. 병은 위부터 을이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매매를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러니까 얘가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매매했을 거 아니에요. 다시 이 병도 마찬가지. 얘가 무권리자라는 사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니까 했겠지.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선이라고요. 근데 한 사람은 보호가 되고 한 사람은 취득할 수 있고 한 사람은 취득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선이라 그래서 보호가 되는 게 아니라 이자가 선이일 때 제3자가 선일 때 보호가 된다는 규정이 있을 때만 보호가 되는 거라고요. 그 규정이 이거라고요. 자, 시작. 비통착사해. 이렇게. 그러면 자, 어디? 1번하고 2번 중에서 자, 제3자가 보호가 되는 경우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여기. 그럼 이렇게 해서 등기를 받아왔다. 그러면 얘는 무슨 득? 취득. 이거 뭡니까, 이거? 유효. 이건 취득이고. 얘는 아무리 선이더라도 자,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효.
그러면 자 가면 야 너 취득 못해 라고 말할 수 있죠? 야 너 취득 못해 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무효를 뭐라 한다고? 절대적 무효. 근데 여기는 야 너 취득 못해 라고 말할 수 있으나 선의 제3자가 출하면 얘한테는 무효야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걸 상대적 무효라고 부른다니까요. 이해가 됐습니까? 다 누구나 다 모든 사람 다 취득을 못하는 무효를 절대적 무효라 하고 특정한 사람만 취득 못하는 걸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데 이게 시험에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정리가 필요해? 여기가. 그러니까 선의 제3자가 보호가 돼서 제3자가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자 시작. 비통착사해. 이 경우가 아니라면 아무리 선이더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잡아두셔야 된다 이거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자 교재를 넘겨서 어디를 보시냐면 이걸 지금 다 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에서 그래요. 자 147페이지 가보면 일부 무효라는 게 있고 일부 무효 그리고 148페이지에 일부 취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무효와 일부 취소를 묶어서 한꺼번에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147, 148을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148페이지 가보면 무효행위 전환 위에 일부 취소가 있죠. 자 묶어가지고 올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적었는데 자 원칙이 뭐예요? 원칙은 뭐가? 원칙은 무효 사유가 발생되면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무슨 무효? 일부 무효. 예. 원칙이 뭐라고요? 원칙이 전부 무효. 자 예외가 뭡니까? 일부 무효. 자 다시 기초 다시 뭐예요? 어떻게 제가 설명을 했냐면 자 빨리 할게요. 자 갑 건물 갑 토지 이렇게 했는데 갑하고 을하고 자 매매가 이루어졌다. 자 이게 10층짜리 건물이다. 그래서 얘가 이걸 매수해서 임대사 보려고 그래요. 근데 건물이 없다고. 그러면 을은 토지만 취득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토지와 건물 전부 다 뭘로 한다? 무효. 그러면 일부 무효는 뭐예요? 자 가업 토지 위에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창고가 있는데 자 을의 생각은 뭐냐면 자 매매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자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창고를 멸시를 하고 여기다가 건물을 지을 생각입니다. 근데 계약을 한 후에 가봤더니 창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을에게 필요한 건 창고입니까? 토지입니까? 토지. 그러면 토지는 뭘로 하고 취득하고 취득하는 뭐라고 그래? 무효. 창고는 없으니까 창고부는 뭐로 한다? 무효. 이게 일부 무효라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자 예외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에 자 일체성이 있어야 하고요. 이게 판례가 좀 까다로워요. 자 법률이 무슨 성? 일체성. 그럼 말을 바꿔보면 자 일단 계약은 몇 개 된다. 계약이 한 개 이하 되고 그리고 자 하나는 취득하고 하나는 취득하지 않는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분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자 가상적 의사. 자 가상적 의사는 나중에 법정상권을 한 후에 제가 판례 갖다 붙여드릴게요. 자 가상적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세 가지 요건. 그러니까 아무 때나 무조건 일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요? 계약은 몇 개이고 저 좀 봐보세요. 저는 밑에다가 계약은 한 개라고 적어놨는데 시험에 이렇게 안 나와요. 시험제는 법률행위 일체성이라고 뜰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계약은 한 개이고 하나는 갖고 하나는 안 가지려면 두 개를 나눌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성? 가분성. 그리고 가상적 의사라 하면 가상은 가령, 설령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설령 처음부터 을 입장에서는 창고가 없었더라도 토지만에 매매를 했을 거다 안 했을 거다? 했을 거다. 그런 의사가 있다면 난 창고 안 갖고 토지만 가질래? 이 소린 거예요. 이걸 무슨 무효라고 하냐고요? 일부 무효. 근데 일부 무효와 일부 취소의 요건이 같습니다. 뭐라고요? 일부 무효와 일부 취소의 요건이 같다. 그러면 일부 취소는 뭐예요? 법률의 무슨 성? 일체성. 그리고 무슨 성? 가분성. 그리고 가상적 의사가 있다면 일부만 취소할 수도 있다야. 여러분들 마트 가서 장을 봤는데
한 10개를 사가지고 왔다. 2개를 필요 없는 거 사가지고 왔다. 그러면 어떻게? 전체 다 취소하는 게 아니라 일부. 2개만 취소. 이걸 일부 취소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자, 법정 보세요. 법정 보시면, 자, 147페이지. 일부 무효에서 137조. 어떻게 틀리고 오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137조.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전체를 밑줄 쫙 끄세요. 빨간색 볼펜으로.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밑줄 쫙. 빨간색 볼펜으로 밑줄 쫙 긋습니까? 다시, 그리고 책 보세요. 자, OX 갑니다.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OX. 당연히 오죠. 법조문 읽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알겠죠? 강의를 여기다가 포인트를 두기 때문에 꼭 원칙이 일부 무효 같아요. 자, 다시.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지문에.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 오. 그리고 그러나가 보이죠? 그러나에서 다 끊어보세요. 이렇게. 자, 끊어봐요. 그러나에서 끊어봐요. 그러나 그 무효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자,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뭡니까? 유효. 그러니까 이게 일부 무효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일부 무효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법률행위 무슨 성? 일제성. 그리고 무슨 성? 가분성, 가상자의사. 그러면 137조라고 돼 있습니까? 몇 조라고 돼 있어요? 137조의 일부 무효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일부 무효는 법률의 규정이 있다고요. 법률의 규정이 있다. 그런데 한 장을 넘겨볼까요? 자, 148페이지 아래쪽. 148페이지 아래쪽. 148페이지 아래쪽 일부 취소 4번에 찾으셨습니까? 일부 취소 찾으셨나요? 자, 읽어볼게요. 하나의 법률행위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무슨적, 가분적, 그 목적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그리고 뒤에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판례. 그러니까 요건은 똑같은데 일부 무효는 137조라는 법조문이 있다니까요. 근데 일부 취소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고, 자, 우리 어떻게 되냐면 일부 무효에 관한 규정을 일부 취소에 준용한다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 말은 법률 규정은 자체는 없고 뭘로 인정한다는 겁니까? 판례. 그러면 어떤 장난을 칠 거냐면 이거 봐보세요. 이거 보세요. 자, 일부 무효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일부 무효와 일부 취소가 허용된다. OX. X. 법률의 규정은 어디만 있는 거예요? 일부 무효. 일부 취소는 그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봐봐요. 원칙은 뭐고요? 원칙은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하고 자, 예외가 일부 무효인데 일부 무효와 일부 취소의 요건이 같다. 요건 세 가지가 뭐야? 시작. 법률의 일체성, 가분성, 가상적 의사, 이 세 가지 요건. 근데 일부 무효는 법률 규정이 있고 없고, 일부 취소는 법률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판례로 인정. 이렇게 해놓으라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잠시 보류. 자, 151페이지 가보세요. 151페이지. 151페이지. 자, 확정적 무효가 있고요. 자, 확정적 무효, 그리고 자, 유동적 무효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럼 원칙은 뭐겠어요? 보나마나. 원칙은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죠. 자, 그리고 예외적으로 뭐가? 유동적 무효. 여기. 자, 그러면 뜻부터. 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 그런데 얘가 가서 자, 현명. 나는 대리인이라고 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행위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죠. 근데 이 행위가 본인에게 유리하면 본인이 무슨 인? 진. 하면 뭐로 바뀝니까? 유효. 그러면 지금은 뭐인데? 무효인데 뭘로 바뀔 수 있어요? 유효로 바뀔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번 무효면 끝까지 무효. 이걸 확정적 무효라 하고,
지금 무효인데 이게 유효로 바뀔 수 있는 무효, 이런 무효를 뭘 한다고요? 유동적 무효. 그러니까 지금 2단계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왜? 본인이 뭐 하면 추인을 하면 뭐가 되고 유효가 될 것이요.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뭐가 됩니까? 무효. 그러니까 추인할지 거절할지 모른다고 유동적. 이걸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됐나요? 시작해보죠. 자, 가방우라고. 자, 기본 틀을 잡아놓을게요, 제가. 자, 봐보자. 가방우라고 둘이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이 토지가,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이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뜻 좀 말 좀 해줘봐요. 뜻 좀. 토지를 뭐 할 때? 거래할 때 뭐 받으라는 거야? 허가. 자, 봐봐요.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 받으래? 그러면 건물은 허가를 받을 필요 있고 없고? 없다 이거 아닙니까? 토지 건물 거래 허가 구역 아니잖아 이게. 응? 왜 이러실까? 뭐 할 때만 토지만 허가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건물은 허가를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랬습니다. 근데 토지 매매하는데 여기서 자 허가를 안 받았다니까. 뭐를 안 받았다고? 허가. 그러면 우리는 자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취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취득할 수 없다를 뭐라 그래? 무효. 그러면 아주 간단하다니까요. 자 무효야. 취득을 못해. 왜 취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취득을 못합니까? 뭘 안 받아서? 허가.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뭘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이제 무슨 데 갈 수 있습니까? 취득. 그걸 뭐라 그래요? 유효. 그러면 자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될 것이요. 허가를 못 받으면 무효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이게 지금은 무효인데 뭘로 바뀔 가능성이 유효로 바뀔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걸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고. 봐봐요. 이 상태에서 허가 안 받고 했다. 허가를 받으면 뭐가 되고 유효. 허가를 안 받으면 무효. 허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잖아. 유동적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일단 무효 아닙니까? 무효? 그런데 자 잡아낼게. 자 앞으로 이렇게 매매라는 걸 했다. 이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매 계약만 그런 게 아니라 매매 계약이건 임대차 계약이건 계약을 하는 순간에는 항상 주된 의무가 있고요. 주된 의무와 부수적 의무가 따라붙어요. 주된 의무와 부수적 의무가 따라붙는다. 그러면 여기서 주된 의무를 뭐라고 하냐면 계약상 의무라고. 계약상 의무. 뭐라고요? 계약상 의무. 그러면 여기서 쉬워요. 저 좀 보세요. 확 줄여줄 테니까 양을. 그럼 여기서 이 매매계약의 주된 의무는 뭐예요? 주된 의무는 자 매매야. 응? 한 사람은 뭐 해주는 거고 의무. 한 사람은 등기. 한 사람은 등기. 한 사람은요. 대금 지급이 의무 아닙니까? 이게 뭐라고? 이게 무효. 이게 무효. 그런데 모든 계약은 주된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부수적 의무가 항상 따라붙는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부수적 의무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아닙니까? 여기서 허가를 안 받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보나마나 의무가 무슨 절차에? 허가 절차에 협력을 할 의무는 있겠죠. 협력 의무가. 아니 허가 안 받았으니까 둘이 손잡고 구청 가서 허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청 가자면 같이 가야 되겠지. 자, 그러니까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있는 거라니까요. 유효. 이렇게요. 그래서 판례가 책을 보면 무지무지 많아요. 이걸 무슨 수로 암기를 할 건데. 그쵸? 그러니까 큰 틀로 딱 나눠서 이렇게만 일단 나눌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 주된 의무 쪽, 즉 등기라는 말, 대금이라는 말, 이런 말들이 보이면 뭐라고요? 무효. 근데 허가 절차는 협력을 해야 됩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효.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자, 등기 또는 대금을 달라고 자, 이행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무효라고요. 만난 적이 없던 상태로 해놓는다고 지금은. 자 그러면 자 등기 대금 달라고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청구할 수 없다. 근데 청구해봤자 뭐 할 필요가 없을까요? 이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자 세 번째. 자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고 이행할 필요도 없으며 뭐를 등기와 대금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줄 필요도 없고 자 안 줬다고 해서 자 이행지체 자 이행지체 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그리고 잔금 이렇습니다. 자, 10월 1일, 10월 15일, 자, 잔금이 10월 30일. 자, 이렇게 10월 31일. 한 분이 왜 꼭 30일로만 하자고 그러더라고. 10월달 31일까지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 바꿨어. 알았어. 내가 바꿔줄게. 자, 뭐 그거 못 바꿔줄 거야 내가. 맞아. 자, 그러면 중도금 날짜가 10월 15일이잖아요. 10월 15일. 그러면 이 날짜에 줘야 되잖아. 근데 자, 10월 16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뭐 하기로? 이행을 하기로 했는데 이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죠. 지체. 그러면 이런 말을 사용을 하려면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 된다고. 유효. 이 계약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계약을 이행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유효인이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안 했다? 이게 지체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 행위가 만약에 무효라면 이거예요? 무효라면 줄 필요도 없고 탈락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안 줘도 지체란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이해 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다시요. 자, 조금만 이해를 해보세요. 자, 이게 매매야. 그러면 이게 유효야. 그러면 이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효니까. 근데 하지는 뭐가 된다고? 지체. 그러면 뭔가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손해가 발생이 된다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중도금 날짜에 1억을 받아서 얘한테 또 1억을 변제하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안 주면 얘도 똑같이 약속 위반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자 이행지체를 했다 이렇게 해요. 이행지체. 그러면 무슨 배상을?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제 날짜에 주지 않더라도 뭐가 아니니까 이행지체가 아니니까 별도의 무슨 배상? 그렇죠. 손해배상 청구란 말이 없다니까요. 나올 수가 없지.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 더. 여기 계약법에서 배울 텐데 이행지체 불능이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아니야 이게? 지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 저 보세요. 이 말을 쓸 수 있나요? 이 말 자체가 가능해요? 불이행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왜? 안 줘도 되는데 아직은.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다니까요. 뭔가 틀이 보이십니까? 다시요. 지금 유동적 무효야. 지금 무효 단계이기 때문에 등기와 대금 쪽은 아직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와 대금은 달라고 뭐 청구도 안 돼, 할 필요도 없어, 안 줘도 지체 아니야? 지체가 아니니까 손해배상 청구도 안 돼, 그리고 계약 해제도 안 돼. 그러면 일단 어떻게 돼요? 시험 빨리 정리할 방법은 유동정부에서 등기와 대금 쪽이 떴다? 그러면 끝문장 없다요, 없다.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일단 할 수 없다고요. 무효인데. 근데 자 아래쪽에 자 위쪽은 효력이 없다 그랬는데 아래쪽에 이제 부수의무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있겠죠. 아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안 받았다면 둘이 손잡고 구청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됐나요? 그러면 자 허가 절차에 자 협력하라고 자 어떤 차이가 나와 보세요. 자 허가 절차에 협력하라고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자, 허가 절차에 협력을 청구를 했는데 얘가 자, 협력을 하지 않아요. 아니, 구청 가자고 같이 구청 가자고 요구할 수 있냐고요? 있다고요. 다시요. 다시. 근데 자, 허가 절차에 협력을 청구했는데 협력하지 않아. 그러면 허가 절차에 협력하라고 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까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구할 수 있다고. 소송 제기해 버린다고. 안 들어주니까. 아니 무슨 얘기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5억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둘이 허가 절차 협력해서 빨리 이렇게 넘겨줘야 되잖아. 근데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다 받은 상태인데 자 이 상태 어떤 애가 10억 준다는 거야.
이렇게요. 그러면 얘가 10억 준다는 거지, 이게.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허가절차 협력을 얘랑 하고 싶지, 얘랑 안 하고 싶을 거 아니야, 이게.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얘가 손해잖아. 그러니까 허가절차 협력해달라고 뭘 제기할 수 있다고? 소송을. 이해됐나요? 자, 근데 끝까지 뭘 하지 않아요? 협력을 하지 않아. 협력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뭐로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소송. 그러면 막 복잡해지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자, 네가 허가 절차에 협력을 하지 않아서 불허가 처분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손해배상 해주기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요. 뭐가 좀 포인트가 보일 텐데. 그런데 자,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고 그랬는데 청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금액이거든요. 그럼 우리 법원에 가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자기한테 발생된 손해 액수를 입증해서 그걸 청구를 해야 돼요. 근데 산정이 만만찮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자, 손해배상 자, 액수를 처음부터 자, 2,000으로 한다, 3,000으로 한다 라고 예정해 놓을 수도 있다 이 소리예요 지금. 그러면 이걸 어거지로 막 암기를 할 게 아니라 무슨 제가 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틀이. 그러면 어떻게만 좀 해주면 되냐면 저 봐주세요. 자, 위쪽이야. 위는 뭡니까? 위는 등기와 대금 쪽이죠. 이렇게 지문이 빠져나오면 일단은 전부 다 끝문장 뭐로 끝나야 돼요? 없다. 근데 아래쪽에 허가 절차의 협력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유일하면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오면 끝문장은 있다라니까. 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위는 뭐야 그러대? 없다. 아래는 있다. 끝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니까요. 위는 뭐예요? 없다. 아래는 있다. 위가 뭐죠? 그걸 놓치면 안 되지 그걸. 그러니까 위는 뭐예요? 뭐 어디 등기와 대금 쪽. 여기는 뭐예요? 끝문장은 없다. 등기 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이행할 필요 없다. 하자도 이행지치 아니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자, 계약 해지 안 돼. 세무력이란 말 쓸 수 없거든. 이해되셨나요? 근데 아래쪽은 뭐야? 아래쪽은 허가 절차에 협력을 하면 뭐야? 있다. 그러니까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 액수를 처음부터 얼마나 하기로 예정해 놓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아마 얼추 양이 확 줄 거예요. 일단 이렇게 틀을 잡아 놓으시고 되겠죠? 자, 그리고 교재를 앞으로 넘겨보세요. 앞으로. 자, 148페이지. 148페이지. 48페이지. 자, 138조. 138. 법조문 보세요. 148페이지. 148페이지. 자, 무효행위 전환 138조. 자, 무효행위 전환. 자, 법조문 읽을게요.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라고 인정될 때는 자,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그랬나요? 자, 다른에 동그라미 쳐보는데 잠깐만요. 잠깐 손대지 마. 다른이 3번 나와요. 자, 다른이 3번 나온다고. 마지막 다른에 딱 동그라미 치세요. 마지막 다른에다가 다른 되셨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적습니다. 그 X라고. 그가 아니야. 그 X만 해놓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1년에 딱 한 번 하는 부분이 있나? 1년에 딱 한 번 하는 부분이야. 한 번 한다고 그랬으면 한번 마지막에 한 1년 동안에 딱 듣고 그리고 왜 그런지를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해줄게요. 자, 무효형의 전환이라는 게 있는데 전환이라는 말은 우리 앞에서 103조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자 104조에서 전환조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할 수 있을 거예요. 전환이 뭐냐면 어떤 무효인 행위가 있습니다. 여기. 자, 무효인 행위를 자 전환이니까 자 뭘로? 유효한 행위로 바꿔준다 이게. 이걸 전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일단 무효인 행위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자 무효인 요식행위가 있습니다. 요식행위 그걸 자 다른 유효한 자 요식행위로
책 보시면 안 돼요. 여기는 책 보고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책만 보세요. 나중에 안 읽어도 돼. 저를 믿고 알겠죠? 자, 봐봐야죠. 그러면 여기 무효인 요식행위가 있는데, 자, 판례대로 가면, 자, 여기 무효인 신분행위가 있어요. 신분행위. 근데 이걸 유효한 신분행위로 전환이 되냐? 지금 이 소리거든요. 전환이 되냐, 안 되냐? 근데 판례 입장은, 야, 판례는 된다야. 판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된다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지? 자, 일단 조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여기 무효인 불효식 행위가 있다. 무효인 불효식 행위가 이걸, 자, 유효한 불효식 행위로 전환이 되냐? 돼요. 저 아무것도 지금 설명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이걸 좀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 이게. 바꿀 수 있다가, 그러면 형태를 보니까 앞이 뭐예요? 요. 뒤도 뭐예요? 요. 앞이 뭐예요? 신. 뒤도 뭐예요? 신. 앞이 뭐야? 불. 뒤도 뭐예요? 불. 그러니까 된다니까요. 앞뒤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돼.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있잖아요. 실력이 부족하잖아? 눈치가 좀 빠르면 돼. 눈치가 좀, 자, 다시는. 자, 세 번째. 자, 여기 무효인 요식행위가 있습니다. 무효인 요식행위. 이렇게. 그걸 유효한 불요식으로 바뀔 수 있느냐. 불요식으로 바꿀 수 있냐. 자, 이것도 돼요. 근데, 자, 네 번째. 자, 무효인 불요식 행위가 있는데요. 자, 무효인 불요식 행위인데, 이걸, 자, 유효한 요식 행위로 바꿀 수 있느냐. 지금 이 소리거든요. 이게 안 된다는 소리. 이게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십니다. 자, 일단 판례가 이게 된다고 그랬는데, 자, 1번부터 설명할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 여기 봐보세요. 자, A라고는 고아가 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가서 얘를 데리고 왔다고. 그래서, 자, A를 얘가 자기 자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자식으로. 그러면, 갑은 구청에 가서, 봐봐요. 자, 출생신고를 해야 됩니까? 입양신고를 해야 됩니까? 무슨 신고를 해야 돼요? 무슨 신고를 해야 돼? 내가 출생신고라고 하니까 출생신고를 해야 돼요? 자, 출생신고는 친자만 되는 거예요, 친자. 자기 자식에 대해서 출생신고하는 거지. 근데 지금 고아를 출생신고를 했단 말이야, 이게. 이게 나무 자식이잖아, 이게. 그러면 고아를 출생신고하는 순간에 이게 무효라니까요, 무효. 자, 그렇다면, 자, 갑은 처음부터 고아를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갑은 100% 출생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신고를? 100% 입양신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러면 이 무효인 무슨 신고를? 출생신고를 무슨 신고로? 유효한 입양신고로 바꿔서 입양신고로 유효해줄게, 이 소리라고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이게 없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이? 자, 무슨 일이? 자, 보시겠습니다. 입양을 하는 건 쉬워요. 근데 나중에 파양하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자체가.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고아원에 가서 얘를 데리고 왔다, 근다고 해서 바로 입양신고 안 해요. 얘가 우리 집 환경에서 이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달 정도 생활을 해본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적응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무슨 신고? 입양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한 달 생활했다, 근데 출생신고했대. 근데 이게 무효래. 무효가 뭐예요? 처음부터 없던 일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얘를 데리고 다시 너 고아원으로 가봐. 한 달 동안 생활했는데 다시 고아원에 가서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잖아, 이게. 얼마나 이게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아마도 처음부터 이 행위가 무효라는 걸 알았더라면 틀림없이 입양신고를 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자, 무효인 지금 요식행위 신분행위가 있잖아요. 출생신고한다든지 이게 신분행위잖아. 그리고 이건 구두로 안 되거든. 반드시 사무소에 일정한 방식을 요할 테니까, 자, 이런 요식행위 신분행위가 무효야. 그러면 전환을 시킨다고 그래서 이 무효인 행위 자체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무효인 행위는 이건 그대로 무효라고요. 이건 무효고 다른 붙은 거지. 다른 유효한 행위로 바꿔준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출생신고 자체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무효고, 무슨 신고로서? 입양신고로서 유효를 해줄게, 지금 이 소리라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된다, 안 된다? 된다. 똑같잖아, 이게. 그러면 봐봐요. 똑같잖아,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권 설정, 전세권 하려고 그래. 전세권이나 임대차나 계약은 분류식이야.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거든. 근데 자 예를 들어서 뭐 임대차 하려고 그랬는데 잘못해가지고 뭐 전세권 했다든지 그렇게 그러면 어쨌든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 같으니까 된다고요. 다시요. 앞뒤가 똑같으면 돼, 안 돼? 돼. 앞뒤가 똑같으면 전환이 돼. 그럼 이제 3번과 4번만 해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 이거 보시죠. 자, 여기 무효인 요식행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이 어음을 발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음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종이딱지 어음이 나가면 어음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어음으로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10가지 내용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10가지 내용이. 반드시 기재사항이 있다고. 그 중에서 자 예를 들어서 어음이 나갔는데 두세 가지가 빠졌다. 반드시 기재해야 될 사항에서. 그럼 어음일까 아닐까? 어음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무효라고. 근데 어음이 나갔다면 채권 채무 관계는 파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무효인 어음을 자 이걸 차용증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 지불각서 차용증을 적어줄 때는 방식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요. 그냥 채권자가 누구고 채무자가 누군지 금액이 얼마인지만 나오면 되잖아. 방식이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자 어음이 발행이 됐는데 어음 자체가 무효야? 그럼 이걸 유효한 뭘로? 차용증으로서 유효로 써먹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말을 바꿔봐요. 자 차용증이 분류식이라면서 그러면 자 차용증 자체가 무효네. 뭐가요? 차용증 자체가 무효라고요. 차용증에 봤더니 누가 채권자지 누가 채무자인지 금액이 얼마인지가 불분명해. 무효하냐 이게. 그죠? 근데 좀 더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는 어음으로 써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생님 무슨 좋은 방법 없어? 자 무효행위 전환이 뜨면 다 된다 그러면 돼. 뭐라고요? 다 된다. 다 되는데 딱 한 가지가 안 돼요. 이것만 안 되잖아. 그래서 지금 설날도 얼마 안 지났는데 자 부모님한테 불효자식이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자식만? 불효자식만 안 돼. 이러면 되겠지. 제가 해결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무효행위 전환 다 돼. 다 돼. 무슨 자식만 안 돼? 불효자식만 안 돼. 이러면 끝이지. 이것만 안 돼. 이것만 안 되고 다 돼. 이렇게. 뭐가 어려워 이게. 무슨 자식만 안 돼? 불효자식. 이렇게 해달라 이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자 마지막 자 149페이지 자 무효행위 추인 139조 법조문 보세요. 139조 무효행위 추인 자 빨간 속표 들어봐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밑줄 쫙 그으세요. 그 문장에다가 무효인 법률행위는 뭐하여도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빨간 속표로 밑줄 쫙. 이 문장 그대로 시험에 나와요. 다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아니한다. 생기지 아니한다. OX. 오죠. 지금 법조문 읽고 있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오다 하고 오시면 된다고. 알겠죠? 안 틀릴 것 같죠? 틀릴 거야. 선생이 그렇게까지 했는데 틀릴까? 아니야. 시험지 봐와요. 자, 무효행위를 추인. 자, 다시 보죠. 자, 그리고 뭐가 보였어? 그러나가 보였죠? 그러면 그러나 앞에서 끊으라고 그랬잖아. 끊어봐요. 그러나. 자,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자, 빨간 줄표 다시, 자, 알고 동그라미. 뭔고? 알고. 아이고. 뭔고? 알고. 모르고 한 추인은 추인이 아닌 거예요. 알고 추인하면, 추인할 때는, 자, 뭐 한 걸로 봅니까?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밑줄 쫙 그으시고, 새로운 법률행위. 무슨 때부터 그랬어? 그때부터. 그래서 거기다 적어요. 무슨 여가 없다? 소급여가 없어요. 소급여. 자, 소급여가 없다는 말이 처음부터가 아니라고. 처음부터가 아니다. 자, 그래 가보죠. 자, 첫 번째. 자, 무효인 행위는 뭐 해도 그랬어요. 첫 번째가 추인해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무효 그랬잖아요. 해봤자 뭐라고요? 무효. 근데 두 번째, 자, 당사자가 자, 무효임을 뭔고 알고 뭐 하면 추인. 자, 그러면 뭐 한 거로 본다고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걸로 본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 세 번째, 자, 제가 방금 무슨 효가 없다 그랬습니까? 소급효가 없다 그랬어요. 자, 적고 설명할게요.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 그래서 여기 자, 반사의 질서 행위. 왜 그런지를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자, 반사의 질서 행위. 반사의 질서 행위 혹은 자, 강행법규 위반 행위. 강행법규 위반 행위. 자, 얘네들은 주인 자체가 안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갖다 붙여보면 지금 뭐가 안 된다고 했어요? 주인이 안 되니까 자, 주인을 해봤자 뭐라는 소리입니까? 무효. 이렇게 빠지는 거지. 잠깐만, 저 좀 보세요. 저 좀 봐보세요. 자, 무효에서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까? 상대적 무효가 원칙입니까?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원칙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자, 얘네들 뭔 일이 안 돼? 아, 주인이 안 된다니까요. 그 주인이 안 되는 걸 주인을 뭐 해봤자 효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주인 해봤자 효력이 없다니까요. 효력이 없다고. 그러면 이건 단서지, 단서. 이제 어떤 것들. 자, 얘네들은 아예 주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자, 해봤자 효력이 없다. 원칙. 그런데 예외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자, 가방으로 가장매매했습니다. 가장매매. 자, 그래서 그거 적을게요. 자, 병이 강제 집행할 것 같아요. 아, 진짜 희한하다. 정말 희한해. 제가 쉬는 시간에 제가 옥상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 산을 보면서 아, 내가 이번에 들어가면 30분 만에 내가 무효를 끝내고 나와야지 이랬거든요. 30분 만에 무효를 끝내고 취소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쭉 그리고 들어왔거든. 근데 여러분들 얼굴만 보면 이게 진도가 안 나가냐. 혈내 죽겠네. 정말 죽겠네. 내가 정말. 이거 봐봐요. 자, 얘 무슨 말이게? 자, 이게 제가 강의를 잘못 배워서 그래요. 강의를 잘못 배워서 그렇다고, 강의를.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처음에 강의를 어떻게 배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제가 이제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강의를 할 때 수강생하고 눈을 마주치지 말아 가더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처음에 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게.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는 소리를 내가 이해를 못 했다고. 그러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눈을 이렇게 눈을 마주치잖아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진도 못 나가요. 강의를 이 정도 하면 딱 보면 알거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다 알아. 저분이 올해 처음 공부하는 분이구나. 아니야, 재수구나. 아니야, 한 삼수는 되겠는데. 이렇게. 눈빛 봐서 아는데 뭐 어떡하라고. 근데 제가 첫 강의 할 때 하도 떨려가지고 첫 강의야, 정말. 첫 강의 할 때 우황청심한 맛있는 거 있잖아. 드링크제. 그래, 2명을 맡고 마셨다고, 이렇게 첫 강의 할 때. 그러니까 하나도 안 떨리는 거야. 그래서 첫 강의 할 때부터 눈을 마주치고 했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눈을 보면서 하거든. 그러니까 하다 보면 100% 이해를 못 하고 있어, 지금. 근데 그거 아주 쌩까고 진도가 나가기가 영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써서. 자, 보세요. 이 채권자가 강제 집행할 것 같아요. 강제 집행을. 자, 그러면 이게 경매당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친구 앞으로 이렇게 빼돌릴 때니까 이렇게.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근 1년 동안 A 앞으로 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러면 을도 이게 자기 게 아니라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근데 등기가 을 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각종 세금은 얘한테 나오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야, A 입장에서는. 그리고 자, 이것도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나한테 그냥 팔아라. 그러면 가장 매매를 했다면 이런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지. 근데 귀찮으니까 대금을 가지고 갔단 말이야, 이게. 나한테 팔라고. 그래서 대금을 주니까 받았다니까요. 그 말인즉 너 가져라, 이거 되는 거지.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무효라는 사실을 얘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고 돈 받았다고요. 그럼 자, 새로운 법령으로 본다. 무순료가 없자, 소급료가 없다는 게 돈이 넘어간 이때부터 읽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의뢰것 그러면 이때부터인데요. 정상적인 거래라면 1년 동안 얘가 세금을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갑의거든이 세금 낸 부분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관계 언제부터 맞기 시작한 거죠? 처음부터 맞는 게 아니라 돈이 넘어간 그때부터 맞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자, 반사회질서행위, 강행법 위반의 행위들은 이거 하면 안 되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행위라는 걸 알고 아무리 뭐 해봤자 추인 자체가 추인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추인을 해봤자 효력이 있다 없다 무효. 근데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이 말고 절대적 무효 말고 상대적 무효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상대적 무효인 경우에 알고 추인했다면 뭐 한 걸로 본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무슨 요 없다. 소급요 없다. 가장 매매 생각하셔. 돈 넘어간 그때부터 유효야. 이 소리라니까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건 봐보세요. 149페이지에 요건 이제 끝났는데, 자, 무효행위 뭐가 추인이 가능한 법률이 된다. 따라서 강행법 위반이나 사회질서 위반, 불공정한 범위 등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추인하여도 뭐가 유효가 되는 거나 추인 자체가 안 되니까. 되셨습니까? 칠판 보세요. 손 보셔봐. 칠판 봐봐요. 강행법규 위반 행위도 당사자가 알고 추인한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한 걸로 본다. OX. X 안 된다고요. 알고 보고 안 된다고. 아예 처음부터 추인이 안 된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됐고. 자, 이 정도에서 자, 무효는 끝. 153페이지 취소. 자, 칠판 보세요. 칠판 넘으십니다. 자, 여기 봐봐요. 자, 무효. 언제 또 듣겠어. 자, 한 달 후나 될 것 같은데. 자, 무효. 자, 무효가 뭐예요? 자, 뭐? 성립이 됐는데, 뭐 못해? 취득 못해? 불성립이면 이 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무효의 종류에서, 자, 다 취득 못해. 절대적 무효. 선의 제3자도 보호가 안 되는 절대적 무효. 선의 제3자가 선일 때 제3자가 보호가 되는 경우가 있다. 시작. 비동착사해. 입 벌리세요. 시작. 비동착사해. 그 경우에만 선일 때 보호된다. 이 소린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자, 전부 무효가 있고 일부 무효가 있다. 원칙은 뭐다? 전부 무효. 자, 법률행 일체성 계약이 하나, 가분성 가상적 의사가 있을 때 일부 무효 됐습니까? 그리고 그 일부 무효에 관한 규정을 일부 취소에 준용한다. 일부 무효는 법조문이 있다 없다? 일부 무효는 있다. 일부 취소는 없다. 되겠죠? 자, 그리고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원칙이 뭐예요? 확정. 예외가 뭐예요? 유동적 무효. 자, 봐보세요. 아, 지금은 토지거래가구역에서 허가 안 받았다. 무효죠. 무효잖아, 무효. 나중에 허가 받으면 유효로 바뀔 거니까 유동적 무효. 자, 유동적 무효자. 유동적 어떻게 될지 몰라? 자, 등기와 대금 쪽 끝 문장 없다. 됐습니까? 다시 허가 절차에 협력 떴다. 끝 문장은 있다. 위는 없다. 아래는 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리고 자, 전환을 제가 해줬는데 전환 다 되죠? 다 됩니다. 무슨 자식 빼고 불효자식 빼고 다시요. 자, 마지막 주인. 자, 무효행위는 주인에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강행법 위반 반사질서는 주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해봤자 효력이 없는 거라고요. 근데 상대적 무효의 경우에 당사자가 어떻게 뭐 하고 알고 추인했다면 자, 처음부터야 그때부터야? 돈 넘어간 그때부터. 뭐라고요? 돈 넘어간 그때부터. 돈 넘어간 그때부터. 무슨 일 없다? 속임이 없다. 자, 돈 넘어간 그때부터 유효한다. 주인까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153페이지 취소가 있습니까? 취소부터 10분 쉬었다 할게요.